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 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미국의 대선 전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오늘 오전에 국회 한 행사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백악관 결정사항을 보면 완전 봉숭아 학당이다. 물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얘기하면 한 얘기인데 교수님. 네. 중재자 역할 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한 다음 날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지 참 모르겠거든요. 그 문정인 특보가 그래도 학계에 계속 계셨고 네네. 지금도 또 명예교수, 특임교수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학자 전문가로서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통일 특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가려서 하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물론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서 이러저러한 판단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볼턴 회고록을 보면 저런 말이 또 틀리지도 않아요. 예, 예. 사실상 봉숭아학당처럼 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 보면 너무나 엉망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도 네. 어떻게든 북미가 다시 한번 정상회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약간 좀 비현실적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미 간에 튼튼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백악관과 우리 문재인 청와대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특보를 하시는 분이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 네. 도대체 저기서 정확한 결정을 좋은 결정을 내릴지 믿을 수 없다. 봉숭아 학당이다. 그리고 볼턴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품평을 좀 하면 제가 볼 때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청와대에 박자를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가는 걸 저렇게 뭐 물론 도우려고 했겠지만 제대로 하시려면 제가 볼 때 미국과의 신뢰 회복, 한미 간의 동맹의 어떤 공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같이 한 다음에 저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사실은 비공개로 특보가 백악관의 또 실력자한테 비공개로 조율된 선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이 지금 한미 간의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는데 문정인 특보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인물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또 저런 발언이 좀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뭐 약간 봉숭아학당이란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아마 볼턴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좋게 지적하셨듯이 뭐 저 회고록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하노이 노딜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볼턴 아니냐 이게 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간의 회담은 저는 아마 이런 면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에 어찌 보면 북미 대화가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탑다운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미국 대선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만약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다 그러면 예전에 민주당을 보면 뭐 전략적 인내 그래가지고 사실 회담 자체를 거의 안 했거든요. 예, 예. 하지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심정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요. 주한미군 관련해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언인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시죠. 사실 한미동맹 군사력은 북에 대한 군사력에 비해서 오버캐파라고 봅니다. 사실 오버캐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사력도 충분히 북을 통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버캐파가 필요한 거는 북이가 국가 대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어떤 정보력과 C4I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의 존재의 필요성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네, 교수님,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발언을 두고 송 위원장의 저 발언이 미군 감축에 대해 뭔가 명분을 준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던데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저걸 미래통합당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으로 이제 바로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건 아직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네. 본래 송영길 위원장이 상당히 저런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속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 네. 북한이 오히려 그 백인 경찰에 짓눌린 플로이드와 같다.
이런 식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간에 지금 핵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도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미국이 지금 결단을 못해서 그렇고 미국이 지금 책임이 크다라는 이야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지금 저 송영길 그 외교위원장의 발언을 예, 예. 그 자체의 개인적 생각으로 치부할 수는 있지만 네. 일단 아까 우리 문재인 특보랑 똑같은 제가 비판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이라는 것은 보통의 상임위원장과 또 다릅니다. 상원위원장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런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상당히 좀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송영길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북한의 뜻만 이해해주고 북한의 처지만 대변해주는 것이 과연 지금의 능사인가. 네. 저 이야기도 제가 볼 때 주한미국 감축까지는 아니고 주한미국이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오박해파로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저는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른바 북한을 좀 옹호하는 분들이 생각이 대부분 비슷해요. 북한의 처지가 안타깝다. 북한은 항상 그럴 만한 이유를 할 만하다. 북한이 항상 불안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많이 동조를 하거든요. 네, 예. 저는 우리 국회 외통위원장도 저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 관점보다는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더 균형적인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발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통위원장 자리에 맞는 뭐 발언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네. 송 위원장도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본인도 해명을 내놨잖아요. 그럼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이죠. 뭐 제가 봐도 뭐 직접적인 감축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힘의 과잉이라는 게 어쨌든 무기로 봤을 때, 전력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앞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마 주한미군이 어쨌든 역할을 재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네. 어떤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까지 전작권을 이렇게 환수하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방위비 문제 5배 올려달라 그랬고 어쨌든 뭐 저희들은 뭐 조금 더 올리겠다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도 보면 28,500명으로 묶어놨죠. 계속 네. 수권법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예.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은 사실은 규모는 뭐 많을 때는 3만 넘기도 하고 적을 때는 24,000 줄기도 하는데 저도 뭐 저희 형이 이제 군에서 장교를 한 30년 하면서 항상 싸우는 게요. 과연 네. 독자적으로 이 그러니까 전작권을 갖고 왔을 때 독자적으로 어쨌든 군사 작전권을 수행할 수 없느냐 가지고 사실 수십 년 싸워요. 결론이 안 나요. 네. 예. 결국은 안보라든지 군에 있는 분들 보면 어렵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어쨌든 전작권을 전환하는 거는 거의 정해진 사실이라 그러면 어쨌든 주한미군의 역할은 재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쟁의 참화 속에 형성돼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좀 문재인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 보면 아까 사실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좀 네. 비현실적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봐도 뭐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 예. 비건 대표도 뭐 대선 전에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방문을 예정돼 있잖아요. 방문하게 되면 그래도 북미 간의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라서 네. 객관적인 상황은 제가 봐도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 예. 대선에서 북한 이슈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재선의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계속 외교를 해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사실은 가능성 높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네. 추진해 나가는 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전에 그래도 뭔가 다시 돌릴 수 없는 정도 조치는 북미 간에 해놓는 게 그래도 다음 어쨌든 순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봐서 저는 뭐 작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아까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현 변호사 말씀대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뜻도 되지만 또 네. 한편은 지금은 저걸 추진하는 게 무리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예.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볼턴 회고록이 뭐 이게 뭐 자기한테 편리한 것만 사실을 쓰지 않았느냐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자기가 속았다고 지금 생각이 불편한 예. 생각이 들고 네. 트럼프 대통령대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었다가 좀 큰 콜 다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만 목표를 두고 하다 보니 사실상 합의 가능한 지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개팅을 하는 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그 소개팅의 결과가 깨져가지고 지금 북미 협상은 교착돼서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탓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이제 미국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상황에서 또 만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사실상 합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만나기만 하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목표가 옳지 않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만나게 했을 때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을 정하지 않고 그냥 중재자 입장에서 둘이 만나기만 하겠다는 것은 예. 제가 볼 때 지금 시기에서 그게 아니라 북한의 편을 확실하게 들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인지 네. 우리 입장을 정해서 한쪽 편을 들어서 이제 한쪽을 압박하고 요구하고 설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북한과 미국이 만나게만 할 게 아니라. 예. 아마 하노이에서는 만나기만 해서 이제 안 됐는데 그게 물론 뭐 볼턴 개인의 탓은 아니라고 봐요. 서로 간 이해관이 달랐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건 아마 그 당시 기억해 보면 영변을 포기할 때 얼마큼 줄 거냐 아니면 전부 포기하고 전부 제재할 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영변이 핵심 시설이라 그런다 그러면 영변을 어쨌든 폐기하고 그 정도 그걸 뭐 몇 프로 칠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인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의 어떤 해결 방식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적인 게 합의가 된다 그러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북미 뭐 교착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또 좋은 과정들이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